처음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저히 믿기 어려웠죠. 울란바토르 한복판에서 서울 김치찌개, 강남, 헤어샵, 한강뷰 아파트라는 간판을 마주했을 때 저는 현실을 의심했습니다. 그저 문화의 영향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걸 유행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콘텐츠 수출국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식,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꿈꾸게 만든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은 직접 그곳에 발을 디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제 한 도시계획가의 눈을 통해 그가 어떻게 낯선 도시에서 예상치 못한 공감과 감동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를 다 보고 나면 왜 이 경험이 단순한 해외 체험기가 아닌지, 그리고 한 도시가 또 다른 도시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바타르바야르 테무렌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했고, 현재는 울란바토르 외곽에 조성 중인 몽탄 신도시의 도시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도시에 한국의 그림자가 이렇게 깊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요. 처음엔 그저 작은 문화의 흔적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가에 들어선 한국식 분식집, 유튜브에서 자동 재생되던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 그리고 삼겹살이라는 단어를 어느새 익숙하게 내뱉는 동료들의 대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흔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새로운 주거지 개발을 위해 도시 외곽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외 도시 설계 경험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모았고, 저는 그 중 하나로 선발되었죠. 당시에는 단순히 행정구획과 인프라 배치, 교통체계 설계를 다루는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초안 설명회에서 프로젝트 책임자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울란바토르가 아닌 제2의 분당, 제2의 동탄을 만들 겁니다. 한국식 스마트시티가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 개인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몽골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조용한 변화의 실체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몽탄 신도시 조성 현장은 말 그대로 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설계도는 한국의 도시개발공사가 자문했고, 도로 구조는 한국 도심의 순환형을 따랐으며, 아파트 단지 디자인조차 한국 아키텍처 스튜디오의 손길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건물 이름도 한강뷰 타워, 세종 아파트, 서울 마을 같은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수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란바토르 중심가를 떠나는데 주저했을 사람들이 이 신도시 입주를 위해 청약 경쟁까지 벌이고 있었고, 그 이유를 묻자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같잖아요. 여기 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를 키우기엔 역시 한국식 아파트 구조가 제일이죠. 그 말에 저는 문득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90년대 후반 건축 자재 일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그땐 그저 잘 사는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기준이 되어 있다는 현실이 머리로는 이해되면서도 가슴으론 복잡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업무를 마치고 몽탄 신도시 내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서울밥상이라는 이름의 이 식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까지 메뉴가 한국 가정식 그대로였고, 심지어 종업원은 저보다 더 유창한 한국어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테무렌 씨, 오늘도 제육 드세요? 이번엔 좀 덜 맵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르갈 씨. 근데 한국 음식 진짜 잘하시네요. 요즘은 몽골 사람들도 거의 매일 한국 음식 먹어요. 김치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는 손님도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을 따라 하기 시작한 걸까? 단순히 드라마와 노래를 넘어서 도시, 언어, 음식,
생활양식까지 한국화되어가는 이 현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울란바토르의 밤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이 도시에 흘러들고 있는 조용한 흐름을 느꼈습니다. GS25 이디야 커피, 하이마트 간판이 즐비한 골목, 현대차와 기아차가 뒤섞인 주차장, 그리고 그 안에서 BTS 노래를 흥얼거리는 청년들, 모두가 한국을 이야기하고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처럼 살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한 가지 빠진 퍼즐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한국적 요소들이 왜 이토록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 스며든 것인지, 그것을 온몸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제가 직접 한국이라는 나라를 체험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호기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단지 문화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무언가를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직접 가보자.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설계회의와 보고서 속에 존재하는 한국식 도시 구조를 실제로 걸어보고 숨쉬고 체험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관광비자로 다녀오는 건 제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류 팬이 아니라 도시라는 유기체를 설계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시스템과 철학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니까요. 그러던 중 제 인생을 바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몽골의 도시계획청과 한국의 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몽 스마트시티 국제 세미나가 있었고, 거기에 몽골 측 실무대표단으로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고 출장비까지 전액 지원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가라는 거구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날 아침, 공항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끄는 팀의 설계도면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마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교과서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떤 철학으로 계획되었을까? 왜 사람들은 한국의 도시를 그토록 이상적으로 여길까? 그 속엔 어떤 기술, 질서, 인간관계가 숨어 있을까? 3시간 반의 비행은 짧지만 깊은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단순한 도시가 아닌 시스템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국 심사는 상냥한 미소와 빠른 절차 속에 마무리되었고, 공항 내 표지판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이어 러시아어까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몽골어는 없었지만 그 다양한 언어 배열 속에서 외국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한국 사회의 기본값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서도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겠는데,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리무진 버스는 예약부터 탑승까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고, 버스 내부는 마치 항공기처럼 조용하고 청결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었습니다. 교통체계, 신호등, 고가도로와 녹지의 배치, 아파트 단지의 간격까지 하나같이 누군가가 매우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곧바로 근처를 걸어보았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골목의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순두부찌개 7,000원. 계산대 옆에는 셀프바가 있었고 반찬을 덜어 먹는 방식도 매우 익숙해 보였습니다. 주문을 받던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인데 외국인이세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몽골에서 왔습니다. 도시계획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김치 맵지 않게 드릴게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이 단지 구조적인 효율만 갖춘 나라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무형의 인프라로 도시를 채운 사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음식 맛도 훌륭했지만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건 한 끼 식사를 통해 낯선 타국의 정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에 대한 발표, K디지털 기반 도시 플랫폼 구축 사례, 교통통합 시스템 등 제가 설계도면으로만 보던 개념들이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동탄, 위례,
세종시의 사례는 몽탄 신도시가 꿈꾸는 미래와 너무나 닮아 있어 저는 발표를 듣는 내내 손에서 펜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발표 후 네트워킹 시간, 한 한국인 교수님이 저를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태무른 씨, 발표 중에 메모 많이 하시던데 인상 깊으셨나 봐요. 네. 저희가 개발 중인 신도시가 많은 부분을 한국 모델에서 참고하고 있어서요. 그렇군요. 한국도 예전에 싱가포르와 일본을 많이 참고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의 모델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단지 선진국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또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 중심에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하루하루가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교통망. 전철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양보가 이루어지는 문화. 쓰레기 하나 없이 정돈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표정이 모두 바쁘지만 진지하고 고단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듯한 분위기. 이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 같았습니다. 저의 조국 몽골에서도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를 붙잡기 시작했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도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사람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이던 금요일, 저는 한국 측 관계자 몇 분과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장소는 전통 한정식집으로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고풍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낮 동안 이어진 스마트 시티 라운드 테이블 이후였기에 다들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한식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기분 좋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뜻밖에도 식사 중 발생했습니다. 고기를 씹던 순간 갑자기 오른쪽 어금니 부근에서 통증이 느껴졌고 이내 아래십술에 이물감이 퍼졌습니다. 몇 년 전 몽골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부위의 접합 부위가 느슨해졌던 것입니다. 통증은 생각보다 심했고 순간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히 민폐가 될까봐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살짝 아픈 정도예요. 하지만 제 식사 속도는 급격히 느려졌고 젓가락을 몇 번 들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통증보다 더 신경 쓰였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없이 물만 마시고 있었고 다른 분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분위기를 망친 건 아닐까, 외국인이라 어색해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며칠간 느껴왔던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정이 한순간에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한 테이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듯한 공기. 역시 다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었나. 한국 사람들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일정 거리 이상은 넘지 않는구나 하는 오해가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갑작스러운 낯설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감탄하고 감동하던 도시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를 과대평가했던 걸까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웠고 그 감정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젯밤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한국인 팀장님이었습니다. 태무른 씨, 많이 불편하셨죠? 혹시 오늘 일정 없으시면 제가 근처 치과에 모시고 가드릴게요. 예약도 이미 해뒀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단지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온 것뿐이었는데 그가 이토록 신경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몸이 불편하면 진짜 불안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출장 중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도와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태무렌 씨도 한국이 그런 기억이 되셨으면 해서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자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엑스레이 촬영, 응급처치까지 전 과정이 4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료비는 고작 2만 원도 되지 않았고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료진은 단 한 번도 제 국적이나 발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하셨죠? 오늘 안에 꼭 해결돼서 다행이에요라며 진심 어린 말투로 대해주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가끔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요.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실 어제 식사 자리에서도 다른 분들은 제 컨디션을 눈치채고 조심스레 배려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의 정은 때로 직접적이지 않지만 상황이 닥쳤을 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의 집합이지만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진짜 도시의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차갑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누군가가 다가서고자 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도시에서 진짜 한국을 본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서울역 근처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근길로 분주한 사람들의 흐름, 서로 인사를 나누며 출입하는 직장인들, 일상 속에 녹아있는 질서와 여유. 불과 일주일 전 이 도시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던 제가 이제는 그 질감마저 익숙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를 이해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교통 시스템이나 주거 배치, 스마트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 배려, 공동체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불편을 감싸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몽골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 외곽의 몽탄 신도시 개발 회의실로 복귀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설계 도면을 보며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건물과 길을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를 고려한 도시를 만들어야 해요. 한국에서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 말에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프로젝트의 방향은 점점 더 사람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차로에는 보행자 안전구역이 추가되었고 주거 단지에는 공동정원과 작은 도서관이 포함되었으며 놀이터 옆에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도 계획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한국에서 샀던 작은 다이어리에 하루의 시작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는 늘 이렇게 씁니다. 오늘도 사람을 위한 도시를 그리자. 이제 제게 한국은 단지 선진국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살아있는 도시의 모델입니다. 그 속에서 제가 경험한 따뜻함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이곳 몽골에서도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되기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저처럼 언젠가는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위한 작은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영감이 되길 바라니까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길 고대하겠습니다.